1490년대 피렌체. 한 남자가 깊은 밤에 병원 연간실로 몰래 들어가요. 당시 교회법으로 시신 해부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들키면 파문이에요. 최악의 경우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 랜턴 하나만 들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신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쳐요. 이 남자가 누구냐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화가예요. 그런데 왜 한밤중에 시신 앞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게 다빈치가 직접 그린 인체 해부도예요. 500년 전 그림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 교과서와 비교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오늘날 의사들이 다빈치의 해부도를 보고 놀랍도록 정확하다고 해요. 그는 화가였어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39가 넘는 시신을 직접 해부했을까요? 그리고 그 탐구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명화 한 잔 시작할게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가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렸으니까요. 그 말 그대로예요. 1499년 공작이 패배하고 밀라노를 떠난 다빈치는 피렌체로 돌아왔어요. 47살이었어요. 18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에요. 짐이라고는 노트 몇 권과 붓, 그리고 미완성 그림들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피렌체로 돌아오자마자 해부실 문을 두드렸어요. 다빈치가 해부를 시작한 건 순수한 호기심이기도 했지만 화가로서의 절박함이기도 했어요. 그의 노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피부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피부를 제대로 그릴 수 없다. 당시 화가들이 인체를 그릴 때 근육 표현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깨가 어색하거나 팔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다빈치는 그게 싫었어요. 더 진실에 가까운 인간을 그리고 싶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요. 그러려면 피부 아래를 알아야 했어요. 피렌체 산타마리아 누오바 병원이에요. 다빈치가 해부 허가를 간신히 받은 곳이에요.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의학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인 해부를 허용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하는 건 여전히 위험했어요. 다빈치의 노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10구 이상의 시신과 함께 밤을 보냈다. 냄새와 추위를 견디며. 냄새요, 추위요, 혼자서요. 그런데 그 기록 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그날 밤 관찰한 근육의 단면도예요. 두렵고 불편한 그 자리에서 그는 계속 그렸어요. 다빈치는 해부하면서 동시에 그렸어요. 관찰한 것을 즉시 종이에 옮겼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하나의 근육을 여러 각도에서 그렸어요. 정면, 측면, 뒤에서, 단면으로. 마치 3D 모델링처럼요. 그리고 그림 옆에 거울 문자로 메모를 적었어요. 이 근육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수축하는가? 이 힘줄은 어떤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는가? 그는 해부학자처럼 연구하고 화가처럼 기록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었어요. 다빈치의 해부도 중 가장 유명한 건 어깨와 팔이에요. 레이어별로 보면 피부, 근육, 뼈 순서로 분리해서 각각 그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CT 스캔처럼요. 이 방식이 왜 혁명적이냐고요? 당시 해부학 책들은 그림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조악했어요.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전부였어요. 다빈치는 처음으로 보이는 해부학을 만들었어요.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가 더 많은 걸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화가의 눈으로 의학을 바꾼 거예요. 해부도 중에 가장 가슴을 울리는 건 따로 있어요. 태아예요. 다빈치는 자궁 속 태아를 해부하고 그렸어요. 500년 전 그림인데 현대 초음파 사진과 비교하면 자세가 거의 똑같아요. 태아가 웅크린 모습, 머리의 크기, 팔다리의 위치. 그리고 그 그림 옆에 다빈치가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한 영혼이 두 몸을 지배한다. 어머니의 것과 아이의 것. 해부학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시인의 관찰이에요. 기억하세요? 에피소드 1에서 봤던 성 히에로니무스요. 그 그림에서 가장 정밀하게 완성된 부분이 목과 어깨 근육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유가 보이죠? 다빈치가 해부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이 해부도를 보세요. 목 근육의 구조예요.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의 목을 보세요. 선이 똑같아요. 수축하는 방향, 힘이 모이는 지점, 피부 위로 드러나는 형태. 다빈치는 해부를 마친 날 밤 다시 붓을 들었어요. 그날 알게 된 것을 그림에 바로 녹였어요. 해부와 회화가 그에게는 같은 일이었어요. 모나리자의 손을 보세요. 많은 미술사가들이 이 손이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그려진 손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손이 실제 손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뼈가 느껴지고 힘줄이 느껴지고 체온이 느껴져요. 다빈치의 손 해부도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힘줄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손등뼈가 어떻게 솟아오르는지, 손가락 마디가 어떻게 접히는지. 다빈치는 그걸 해부로 알았고 모나리자의 손에 담았어요. 해부학이 없었다면 그 손이 나올 수 없었어요. 1490년대 다빈치는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완벽한 건물은 인간의 비율을 닮아야 한다. 다빈치가 멈췄어요. 그는 이미 39 이상의 시신을 해부했어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럼 인간의 몸이 진짜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컴퍼스를 꺼냈어요. 원을 그렸어요. 그 안에 인체를 넣었어요. 그렇게 비트루비우스 인간이 탄생했어요.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이제 다르게 보일 거예요. 원 안의 사람, 정사각형 안의 사람. 팔을 벌린 너비가 정확히 키와 같아요. 배꼽이 정확히 몸의 중심이에요. 머리에서 턱까지가 키의 8분의 1이에요. 이게 단순한 측정이 아니에요. 다빈치가 39의 시신을 해부하고 수천 페이지를 기록하고 평생 인간을 관찰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인간의 몸은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수학이 우주의 질서와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안에 갇힌 천사를 꺼냈다고 했어요. 다빈치는 인간의 몸 안에서 우주를 꺼냈어요. 혹시 무언가를 너무 알고 싶어서 밤을 새 운 적 있으세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다빈치는 그게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냄새나고 추운 해부실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에 집으로 걸어오면서도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을 거예요. 지쳤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당신도 그런 게 있으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당신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다빈치처럼요. 다빈치는 평생 이 질문을 갖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새의 날개도 물의 소용돌이도 인간의 몸도 전부 같은 질문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쌓여서 비트루비우스 인간이 됐어요. 인간의 몸 안에 우주의 수학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알고 싶다는 마음이 500년을 이어온 거예요. 다음 시간엔 그 다빈치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보러 가요. 손이 멈춰도 머리를 멈추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날이었나요? 괜찮아요. 다빈치도 평생 그랬어요. 다음 시간엔 이 모든 탐구를 마친 다빈치가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보냈는지 보러 가요. 64살의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간 남자, 모나리자를 품에 안고요. 오른손에 마비가 왔어요.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계속 노트를 썼어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오늘 밤은 알고 싶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편히 쉬세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